제주도와 해군이 연산호 군락지인 범섬 앞바다를 준설해 새로운 해군기지 항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수중 생태계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에 휩싸여 있는 동물 테마파크가 허위 협약서를 제출하고 지하수 허가량을 추가 사용했지만 행정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남송시대의 인장과 인장함, 도자기가 발굴됐습니다. 고유정은 법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나 항공모함이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연산호 군락이 훼손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까지 해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해군기지에 새로운 항로를 만들기 위해 범섬 근처의 암초를 준설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방파제에서 나와 남쪽으로 77도를 틀어야 하는 기존 항로는 대형 선박이 드나들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남동쪽으로 30도만 틀어 범섬 근처로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섬 앞바다에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핵심 지역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이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들의 수중조사에서도 국제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국내외 법정 보호종이 9가지나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환경 파괴 없이는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도 해군이 처음부터 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건너뛰었어요. 안 했습니다. 해군이 반대해서. 이거 하면 공사가 멈추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다가는 공사가 영원히 중지될 수도 있다.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기죠. 결국 문화재청은 연산호 훼손이 우려된다며 준설을 불허했고 제주도는 일단 항로 신설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크루즈가 진짜 활성화되고 해서 문제가 솔직히 있다면 추가 협의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재개될 경우 항로 신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에는 개천절인 오는 3일 오전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 당초보다 늦은 3일 오전쯤 제주시 서쪽 약 130km 해상까지 진출해 제주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산간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3일에는 최대 순간 풍속 40m의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에서 특혜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측이 허위 협약서를 제출하고 지하수 초과 사용에도 행정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만 15차례에 이르러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조천읍 선을 1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명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가 제출한 람사르 습지위원회와의 상호발전 협약이 명백한 허위지만 행정적 조치는 전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 한 분만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의중을 떠본 거였는데 이게 위원회 전체 입장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자,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물 테마파크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2달 동안이나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했지만 이 역시 행정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허가량 초과 이용 시 사법기관에 고발 예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장 확인 결과 그 물탱크에서 누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 잠깐만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역시 2006년 사업 승인 후 석 달 만에 사업 부지에 공유 수면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 계획 변경만 15차례나 이루어져 사업 변경이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앞으로 추가 증인 신문과 토론회 등을 연 뒤 올해 말까지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편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조천읍 선을 1위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세계 자연유산 제주를 훼손하는 대형 동물원 건립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자연 환경과 곶자왈이 훼손되고 생태계 교란도 우려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4번째 재판에서 고 씨가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고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전과 달리 허리는 꼿꼿하게 편 모습이었습니다. 야, 고유정 살인마! 야, 저 씨나 애기까지 죽이고.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대화하기 위해 방청객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 변호사와 필담으로 주고받던 재판 초기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 기회를 허용하자 울먹이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며 협박해 흉기를 빼앗다 손을 다쳤고 결국 전 남편을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한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 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이 저녁 약속이 있어 카레를 먹지 않았다며 졸피뎀을 먹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가수 감정관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DNA가 나온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갖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고 증거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대검찰청 그 감정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 피해자의 혈흔이 DNA가 검출된 부분과 그다음에 졸피뎀이 검출된 부분은 동일할 것으로. 유족들은 법정에서 고유정의 주장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이 처음으로 사건 경위를 스스로 진술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현장 검증 여부를 판단하고 11월 중으로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해 앞으로 재판 절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고 씨의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6살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처럼 현 남편에게도 수면제를 음식에 섞어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현 남편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남송시대 인장과 인장함이 발굴됐습니다. 상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도자기 수십여 점도 함께 발견돼 해상교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이버들이 바닷속 모래를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바위 틈 모래 속에서 손가락 크기의 인장 2점과 부서진 인장함 조각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곳 신창리 앞바다에서는 중국 남송시대 유물 400여 점이 발견됐는데요. 인장과 인장함이 함께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상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2점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장 가운데 하나는 금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찍거나 물건을 포장한 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인장은 당시 복을 기원하는 동전 모양이 새겨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려 일본을 왕래하던 무역선에서 실제로 사용한 인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중세 무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중국 남송 시대에 만든 도자기 400여 점도 함께 발견됐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해상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반부에 항구와의 교역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역할 속에서 제주도의 위치가 어떤 교환하는 곳, 그다음에 교착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1980년대 해녀가 금장신구를 발견하면서 처음 알려진 신창리 수중 유적은 국립해양문화연구소가 지난해 수중 탐사에서 도자기 수백여 점을 발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정밀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신창리 수중 유적 발굴에 이어 하멜 수중 유적 조사 등 제주 지역의 다른 수중 문화재 조사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항공기는 이착륙 시 맞바람을 이용해 뜨고 내려야 하는데도 이착륙 방향 비율을 풍향과 정반대로 산정하는 바람에 소음 피해 지역도 잘못됐고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을 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문화 행사가 오늘 오후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마당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개막됐습니다. 지역을 넘어 함께 한 걸음 덜한 주제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법안 재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세미나는 모레 열리고 관련 문서와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전시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등 1,507명을 인정해 4.3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4명과 유족 53명은 4.3과 관련성이 없거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한 2만 1,000여 명 가운데 86.9%인 18,601명이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열매 속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늘 도내 20여 곳 감귤밭에서 농업인 180여 명과 농업기술원 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 열매 속기를 시작했습니다. 열매 속기는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질 예정인데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은 최근 3년 평균 생산량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서방파제 서쪽 40m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려던 제주 선적 24톤급 유자망어선이 좌초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4시간 만인 오늘 아침 8시쯤 사고 선박을 모슬포항으로 예인했으며 선원 12명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은 엉터리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근거 처분 무효 확인과 집행 정지 등 법적인 노력과 함께 공사 현장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 소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제주시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지만 협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